5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름은 상훈이다. 상훈은 그날도 늘 그랬듯 택시를 몰았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손님이 없었지만 그는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차를 몰았다. 평소 다니던 번화가 루트를 여러 번 돌았지만 탑승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차 안은 라디오만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고 도로는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각, 텅 빈 도로 위에서 그는 직감적으로 오늘 장사는 망했다고 생각하며 차를 집 쪽으로 돌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보인 건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길 한복판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은 다소 의외였지만 손님이 귀하던 상황이라 상훈은 반가운 마음에 곧장 차를 세웠다. 여자는 조용히 뒷좌석 문을 열고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차 안을 채웠다. 어디로 모실까요? 상훈이 묻자 여자는 잔잔한 목소리로 한 장소를 불렀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내비게이션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익숙한 지역이었지만 그런 지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죄송한데 주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자는 작은 미소만 지은 채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가주세요 하고 대답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상훈은 어쩔 수 없이 여자의 지시대로 차를 몰았다. 처음엔 흔한 도심 외곽 도로였지만 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풍경은 점점 변했다. 상가 건물은 하나둘 줄어들었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15분을 달리자 이제는 가로등조차 없는 시골길이 펼쳐졌다. 길 양옆에는 빽빽하게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바퀴 밑으로는 자갈과 흙이 씹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긴 집이고 뭐고 사람 사는 곳 같지도 않은데. 상훈은 불안감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여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주세요. 그 말에 억지로 한숨을 내쉰 상훈은 차를 계속 몰았다. 그렇게 5분을 더 갔고 길 끝에 드디어 무언가가 나타났다. 커다란 대문, 높은 담벼락, 그리고 어렴풋이 보이는 낡은 건물. 분명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보이기는 했다. 여자는 그곳 앞에서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돈을 가져올게요. 순간 상훈의 인내심이 터졌다. 손님, 그런 말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야죠. 화가 난 상훈은 크게 언성을 높였다. 여자는 놀란 표정 하나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곧 나올게요 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상훈은 한동안 망설였다.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하지만 곧 여자가 약속대로 대문을 열고 나와 5만원권 한 장을 내밀었다. 순간 상훈은 얼굴이 붉어졌다. 괜히 화냈네. 그는 뻘쭘한 기분으로 거스름 돈을 건네주고는 자리를 떠났다. 상훈은 다음 날도 택시 운전을 했고 손님을 태우고 데려다주는 반복적인 일을 평소와 같이 했다. 그리고 또 다시 밤 12시가 넘은 시각. 그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어제 봤던 바로 그 여자가 전혀 다른 길목에 서서 차를 세우려 손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옷차림은 어제와 완전히 같았다. 놀란 상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었기에 차를 그 여성 앞에 세웠다. 그 여자는 어제처럼 뒷좌석에 탔고 어제와 똑같은 주소를 말했다. 고요하고 어두운 밤도로 위 혼자 달리는 차 안에서 상훈이 고요함을 깨고 말을 꺼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괜히 화를 내서. 그러나 여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어제와 똑같은 길, 똑같은 목적지.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그 집 앞으로. 어제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곳을 향해 달렸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곳에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여자가 어제와 같은 말을 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상훈은 그녀가 들어간 대문을 바라보며 그녀가 나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자가 나오질 않았다. 2분, 5분, 10분이 지나도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상훈은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건가? 혹시 내가 당한 건가? 답답해진 상훈은 차에서 내려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손님, 뭐 하시는 겁니까? 손님.
대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쳐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상우는 그대로 대문을 발로 뻥하고 찼다. 끼익. 대문은 삐걱이며 열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상우는 그대로 얼어버렸다. 눈앞에 보이는 건물은, 창문은 다 부서지고 벽은 금이 가고 지붕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비친 집안은 천장 벽지가 내려앉아 있고 가구들은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다. 상우는 바로 직감했다. 폐가구나. 그 순간 상훈의 발끝에 무언가가 밟혔다. 천천히 고개를 숙인 그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곳엔 어제 자신이 거슬러준 돈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상훈은 자리에 멍하게 서서 이게 무슨 일이지? 홀린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며 혼란스러운 감정과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곤 곧 장차로 가서 엑셀을 있는 힘껏 밟아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그날 밤 상우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상우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내가 요즘 기력이 약해져서 헛것을 본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 일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며칠 뒤 또다시 자정이 가까워지던 그 시각, 상우는 두 눈을 의심했다. 그 여자가 또다시 도로 옆에 서 있었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몸이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냥 지나치라고. 그렇게 상우는 본능적으로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속력을 올려 그 여자를 지나쳐버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다. 한참을 달린 후 안도감에 룸미러를 힐끗 본 순간 상우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끼익하고 차는 급정거를 했다.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뒷좌석으로 돌렸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그 집으로 가주세요 라고 속삭였다. 상우는 고개를 정면으로 돌린 뒤 잠시 생각에 빠졌다. 저것은 사람이 아닌 걸 안다. 하지만 저 여자의 말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상우는 또다시 그 여자가 말하는 그 집으로 향했다. 차는 어김없이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죽음 같은 정적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집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자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오래됐어요. 상우는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릴 정도로 평범한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니 자기가 정신이 나간 건가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자기가 태우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뒷좌석에 탄 걸 보면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하다 생각했다. 상우는 질문을 이어갔다. 거기 사람 사는 곳은 맞아요? 하고 물었고 그 뒤로 들려오는 답변은 없었다. 상우는 그 침묵으로 인해 더 큰 공포감에 휩싸였고 어떤 정신으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그 집 대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도착했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고요함이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다. 상우는 룸미러를 향해 천천히 눈을 움직였다. 하지만 룸미러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고 놀란 상훈이 뭐지? 하고 생각한 순간 상훈의 목에 무언가 차갑게 감겨왔다. 그리고 컥컥하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앞을 보자 여자가 상훈 무릎 위에 올라타 있었다. 창백한 얼굴, 일그러진 표정, 번들거리는 눈동자, 그리고 끔찍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집 이상해? 우리 집 이상해? 우리 집 이상해? 목이 조여 숨이 막히는 순간 상우는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얼마 후 귓가에는 새소리가 들렸고 차창 밖으론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 펼쳐진 광경은 변함없었다. 낡고 무너져가는 폐가, 덜컥거리는 대문,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 상우는 비명을 지르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상우는 다시는 택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